자, 오늘 증기압 내림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증기압 내림은 전 시간에 했단 말이야. 알겠니? 첫 번째, 증기압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증기압을 먼저 알아야 돼. 증기압. 증기압을 알아야 돼. 증기압을 알아야 돼. 증기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 시간 했으니까 오늘 짧게 하자. 특정한 온도에서 T도시에서 T도시야, T도시. T도시에서. 됐니? 뚜껑을 열어놨어. 그러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얘는 기압이 얼마야 무조건? 대기압 1기압이 돼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럼 자 간다.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대기압 1기압이니까 현재 요 비커의 기압은 얼마야? 1기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뚜껑을 딱 덮어. 뚜껑을 덮자고 해. 내가 이렇게 뚜껑을 딱 덮자고. 알겠니? 뚜껑을 덮으면 여기서 표면에서 물이 뭐 되겠어? 증발되겠지. 증발될 거야. 증발될 거라고. 증발되겠지. 그럼 이 증발된 물 분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물이라는 단어보다 무슨 단어가 어울려? 수증기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지. 그러면 이 수증기가 어떻게 돼야 돼? 물론 좀 더 자세히 하려면 그건 전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할까 했지만 또 니네 헷갈릴까 봐. 얘가 뭐 또 돼?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지. 됐어? 그 다음 다시 증발되기도 하겠지. 됐니? 그러면 얘하고 증발량과 되돌아오는 걸 응축이라 그래. 응축량과 같아지겠지. 됐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융해? 융해가 아닌데? 뭐라 그러지 이걸? 그 상평형이 되는 거지. 갑자기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서 해서 그래. 상평형 상태가 되면 여기서 그래프 그려주면 상평형 시간이 된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여기 X축이 시간. 됐니? 그러면 얘가 무슨 양이야? 증발량. 얘가 증발량. 얘가 증발량이야. 얘가 증발량. 이게 증발량. 그리고 얘가 무슨 양이야? 응축량이야. 그럼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아지면 이때를 우리 뭐라 그래? 상평형 상태가 된다 그랬었지. 이 상평형 상태가 되면 아까 내가 뚜껑을 닫기 전하고 이 상황하고 뭐가 달라? 기압이 달라. 왜 기압이 달라? 아까 거 그릴게. 아까는 여기에 뭐만 있었어? 공기만 있었단 말이야. 공기. 그럼 이 공기가 누른 압력을 뭐라 그래? 1기압이라 그런다고. 됐니? 그럼 내가 여기다 뚜껑을 닫는다고 해서 공기가 사라진 건 아니겠지? 공기가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내가 뚜껑을 닫음으로 해서 공기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무슨 양이 점점 많아졌어? 수증기라는 기체의 양이 많아진 거지. 그러면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PV는 nRT에서 무슨 양이 증가한 거야? 몰수가 증가한 거야. 왜? 아까는 공기만 몰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뭐야? 수증기가 있었겠지. 이렇게 수증기. 수증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 덕분에 분자수가 증가한 만큼 부피는 그대로니까 몰수가 증가한 만큼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때 그 수증기가 차지하는 이 압력을 증기압이라 그래. 이걸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증기압이라고 한다고. 그걸 증기압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증기압은 뭐에 비례해? 이 안에 들어있는 뭐에 비례해? 그렇지.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야. 분자수에. 그럼 증기압이 크다. 그럼 무슨 뜻이야? 증발이 많이 돼 있다는 거야. 증기압이 작다.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증기압이 다 다르면 여기서도 이거 할까? 자, 증기압 계속 할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T도시야. 잘 봐.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테니까 용액 얘기된다. 뭐 할까? A라는 용매야. 됐니? 됐어요? B라는 용매야. B라는 용매야. 됐니? 그럼 저 T도시야. T도시를 봤더니 A의 증기압이 TA, 증기압이야. 됐니? 증기압이니까 PA야. B의 증기압이 PB야. 됐니? 그럼 증기압은 누가 더 커? 용매 A가 더 크지?
그럼 용매 A가 증기압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용매 A의 용매 간의 인력이 용매 B의 용매 간의 인력보다 뭐 해야 되겠어? 더 작아야 되지. 증발이 잘 된다는 건 입자 간의 인력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증기압이 커, 입자 간의 인력이 작은 거야.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이 작으니까 잘 증발이 되는 거지. 그러면 끓는 점은 높겠어, 낮겠어? 그렇지, 낮겠지. 빨리 끓어버리겠지. 끓는 점은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증기압이 1기압이야. 그럼 1기압일 때의 온도, 이때를 우리가 끓는 점 TA, 여기를 끓는 점 TB라 그러면 TA가 TB보다 분명히 더 돼야 돼? 낮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증기압인 거야. 이게 증기압인 거야. 알겠니? 증기압인 거야. 이해됐죠? 이게 증기압인 거야. 근데 오늘은 증기압 배울 게 아니라 전 시간에 했는 거야. 즉, 증기압이 내려간다고. 증기압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 증기압의 변화야. 증기압, 내림이라고. 증기압이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증기압이 왜 내려가냐라는 거지. 했단 말이야. 왜 내려가? 요거 순수한 물이었지. 순수한 물만 읽을 때는 내가 뭐라 그래? 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갈 거야? 내가 지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입에서 용매란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서? 용액이 되는 거렇지. 그럼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내려갈 거란 말이야. 할게. 자, 봐. 이 용매를 그냥 귀찮으니까 물이라 그러자고, 이거 물. 그럼 여기는 물 플러스 뭐 하자고? 설탕이라고 하자고. 됐니? 설탕. 내가 여기다 소금을 못 쓰는 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소금은, 그래, 이것도 얘기하자.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바빠서. 설탕은, 됐니? 1몰을 물에 녹이면 설탕이 1몰 나와버려. 근데 우리 저 뒤에 써 있는데 전해질 용액은 다른 얘기야. 설탕은 1몰 나오면 1몰 나오겠지만 소금은 1몰 나오면 얘가 물에 녹아서 나트륨 1몰, 염화 1몰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물질 1몰을 넣었을 때 전해질 용액이 훨씬 더 어때? 우리는 용질의 양이 많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책에서, 이 책의 이름이 뭐야? 물질과 에너지지. 이 물질과 에너지 단어에선 이런 새끼들은 제외하자는 거야. 일단은 변폭이 크니까 얘는 좀 제외하자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 그래? 전해질 용액이 아닌, 알겠니? 전해질 용액이 아닌 용액. 됐니? 그걸 무슨 용액이라 그래? 비전해질 용액. 그러니까 설탕물. 소금은 안 되고, 됐니? 염화칼슘 안 되고. 알겠니? 설탕물이다. 그래서 설탕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잘 봐. 요게 물이지, 물. 물 있겠지. 근데 여기에 뭐 있다가? 설탕이 들어있다니까. 설탕이. 중간중간에 설탕이 들어있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탕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됐니? 뚜껑 닫기 전이야. 몇 기압이야? 1기압이지. 자, 봐. 뚜껑을 닫아. 그럼 쟤하고 똑같이. 됐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당연히 상평형 상태에서, 자, 봐. 요게 무슨 양이야? 증발량이야. 증발량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안 배웠지만 저 앞단원에서 뭐가 변해? 표면적이 결정해. 표면적이.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돼. 또 누가 결정해? 온도가 결정해.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돼. 근데 우리는 오늘은 뭐야? 온도는 변화. 그렇지. 통제 변이냐. 온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도 T도씨, 나도 T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아까 얘가 증발량인데 설탕이 되면 요 증발량이 똑같지가 않아. 왜? 요 공기랑 만나는 표면적이 여기에 설탕 입자가 있는 만큼 표면적이 어때? 줄어드는 거야.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이 아까 쟤보다는 좀 준 거야. 이게 증발량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당연히 여기에 증발되는, 됐니? 뭐의 양이 작아? 물 분자수가 작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양도 작아? 되돌아오는 양도 작겠지? 응축량도 작겠지? 그래서 상평형이 되면 이렇게. 그래서 더 낮은 양에서 상평형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됐니? PV는 nRT에서 온도 같고 상수 같아. 이 안에 들어있는 뭐 공기의 양은 똑같겠지.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다르겠지. 이해됐어? 수증기의 양이 분명히 다르겠지. 증발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몰수가 다른 거야. 공기수가는 똑같겠지만 이 수증기량이 작을 거 아니야. 수증기량이. 얘보단 얘가 작다고. 그러면 부피는 똑같으니까 부피 똑같겠지.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 돼? 압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일 때보다 설탕물이 되니까 얘가 지금 증기압이 쟤보다는 작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내려와? 그 얼마나 내려와? 그 얼마나 내려와? 그걸 우리 뭐라고? 증기압 내림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결론 얘기하면 이제 이따가 결론하자. 뭐에 관련이 있겠어? 그렇지. 이 설탕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몰수. 설탕물이 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표면적에 훨씬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럼 증발량이 더 작아지겠지. 설탕물이 더 진하면 어떻게 돼? 더 증발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몰수가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증기압 내림은 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에만 비례해. 그게 라울의 법칙이야. 이따가 할 건데. 다시 할게. 그러니까 증기압 내림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증기압 내림을 결정하는 게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용질의 몰수에만 결정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요건 지울게. 가장 중요한 거 전 시간에 이거 하다가 됐니? 우리가 끝났는데 이게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 그래프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쉬운데 요 단어는 진짜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쉽단 말이야. 크단 말이야. 아는 사람도 어때? 계산도 안 해. 그냥 펜 들고 있다가 3, 2 이런 거야. 모르는 새끼들은 계속 공식에 다녀서 무슨 계산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한다. 예. 잘 봐. 이게 증기압 곡선이야. 증기압 곡선이야. 예. 순수한 물이야. 그럼 순수한 물의 증기압 곡선이 얼마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용매. 여기서 물로 내가 예를 들었어. 물. 예. 설탕물이야. 됐니? 설탕물이야. 그럼 설탕물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걸 뭐라 할까? 용액이라 그래. 됐어요? 지금부터 용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단어를 잘 쓸 거니까. 자, 봐. T도씨. 됐어요? 잘 봐. 요게 T도씨야. 아까 했던 거요. T도씨. T도씨. 다니는 도시고. 됐니? 용매의 증기압이 얼마야? 요게 P1이라고 할게. 됐니? 그럼 T도시에서 지금 용액이 된 거지. 증기압 내림이 얼마야? 요 증기압 내림이 얼마야? 증기압 내림이 요 값이 증기압 내림인 거야. 요 값이. 됐니? 왜? 순수한 용매는 P1의 증기압이 나타나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 누구 때문에? 용질 때문에 증기압이 수증기가 적게 증발되겠지. 그러니까 분자수가 적게 증발돼서 압력이 좀 작아졌겠지. 그래서 여기 좀 할까? 뭐야 이거? 이게. 요게 뭐야? P2가 된다. 그럼 P1 - P2 요게 델타 P라고 우리가 써. 변화량이 앞에다 델타 붙인 건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다 또 그리면 헷갈릴지 모르니까 잘 봐. 끓는 점은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됐니? 증기압이야. 이게 증기압 얼마? 1기압이야. 됐니? 그럼 봐라. 내가 증발되었을 때 여기가 평형되겠지? 됐어? 1기압인데 내가 온도를 올려서 여기에 증기압이 몇 기압이 되면 1기압이 되면 증기압이 요거거든. 날아간 압력. 요게 1기압이 되면 그때 온도를 이때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증기압이 1기압이 되었을 때 요 온도. 지금 저게 물이니까 100도씨가 돼야 되겠지? 이 100도를 뭐라 그래? 끓는 점이라 그러겠지? 그럼 이거 지금 설탕물이겠지? 설탕물도 끓어 안 끓어? 끓어! 됐니? 얘도 내부 압력이 몇 기압이 되면 외부 압력과 같아서 증기압이 1기압 되면 끄는 거지. 그러면 끓 때 온도. 외부 기압하고 증기압이 같아지는 요때가 요때 요 이름. 됐니? 설탕물의 끓는 점이 되겠지. 됐니? 요걸 100.52도씨라고 할게. 100.52
됐니? 51도씨라고 할게. 100.51도씨라고 할게. 알겠니? 그럼 이 설탕물은 몇 도씨에서 끈 거야? 100도가 아닌 100.51도씨에서 끈 거지. 그러면 요만큼 올라간 거, 요만큼 올라간 거지, 요만큼 올라간 거지, 끓는 점이. 요건 뭐라 그래? 끓는 점 오름 그러는 거야. 끓는 점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증기압 내림이나 끓는 점 오름이나 똑같은 설명인 거야. 그래서 증기압이 내려갔다는 건 끓는 점이 올라갔다는 거야. 끓는 점이 올라갔다는 거야. 오름이라고 쓰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증기압 내림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기준한 거고, 증기압 끓는 점 오름은 Y축으로 기준한 거고. 알겠니? 그래서 증기압이 많이 내려갔어? 끓는 점 많이 올라가겠지 뭘. 알겠니? 그래서 증기압 오름, 끓는 점 내리면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하나 더 이제 시험 문제로 보면, 이런 거 그냥 내가 원리로 설명한 건데 시험 문제로 보면, 이거 나오나 카메라? 됐죠? 시험 문제로 보면 이렇게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봐봐. 하나 A 용매야, 하나 B, 하나 C 뭐 이런 거. 됐니? 됐죠? 그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용매, 얘는 다시 얘는 용매, 얘는 용액, 얘는 용액. 됐어요? 그러면 원래 A 용매 여기가 무슨 점이 돼야 돼? 증기압. 근데 B가 되면서 요만큼이 얼마가 돼야 돼? 증기압 내림. C가 되면 요만큼 증기압 내림이 돼야 되겠지? 그거 안 봐도 되는 거야. 뭐 물어볼 건데? 농도 누가 지네? 바보도 아니고 농도 누가 더 지네? C가 훨씬 더 지는 거지 뭐. 됐어요? 끓는 점 누가 높아? 바보야? 끓는 점 누가 높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외부 기압 1기압이야? 그럼 얘 끓는 점 여기라면 얘 끓는 점 여기고 얘는 끓는 점 여기겠지? 끓는 점 누가 높아? C. 하긴 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설명을 내가 이렇게 해줘서 그렇지. 너 시험 문제 보면 눈을 보면 증기압 이 새끼가 많이 내려갔네. 농도는 이 새끼가 진하겠네. 이렇게. 아, 이 새끼가 증기압이 더 크네. 됐니? 증기압이 크다는 건 뭐야? 분자간의 인력이 더 작네. 빨리 끊어지겠네. 빨리 끓겠네. 끓는 점이 낮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됐니? 그럼 같은 용매에다 용지를 넣었어? 아, 저 새끼가 어때야 돼? 더 진한 용액이네. 이 새끼 더 묽은 용액이네. 이건 순수한 용매네. 이런 거. 알겠니? 그냥 보면 하는 거야. 보면 하는 거지. 계산하지 않아, 우리는. 알겠어요? 용어만 알면 증기압, 내림, 끓는 점은 오름 똑같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가 더 어저께 전 시간에 여기서 끝났어. 더 30분 했는데. 아무튼 조금만 갈게요. 우리 반 그래. 가자. 자. 짜잔. 짠 짜자잔. 짜잔. 하. 다 이 얘기 한 거야. 끓는 점 오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라울의 법칙인 거야. 어디 갔어? 2개 넘어갔어? 있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 그래서 이제 라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거야. 라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친구들은 이 공식을 막 외우고 그런다고. 우리는 그런 공식 안 해온다니까. 너희들은 안 해오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책에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자, 봐. 이게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야. 증기압 내림이야. 자, 봐. 델타 P고 증기압 내림이겠지. 봐. 증기압이 내림이야. 얼마만큼 내려가?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내려가는데 얼마만큼 진할수록 내려가는 거야? 잘 봐, 요거. 용매 곱하기 용질의 요 X가 뭐야? 몰 분율이야. 됐니?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용매니까 쌤 그냥 봐야 돼. 그냥 아주 말로 이거 공식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뭐가 돼야 돼? 용매야, 용매. 용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용매라는 건 순수한 아까 물의 증기압이야.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야. 근데 증기압이 내려갔었지 아까. 뭐에 비례해서? 농도,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그 용질의 몰수가 비례하는데 그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 거야. 근데 이걸 왜 용질의 몰수라고 안 하는 거야? 아니, 용질의 몰수인데 잘 봐야 돼. 그냥 아주 쉬운 거야. 이해하면. 내가 여기다 용질을 1몰 넣었다. 근데 얘가 용질을 2몰 넣었다. 여기는 용질을 3몰 넣었다. 그럼 쌤 여기가 농도가 더 높잖아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용질을 1몰 넣고 2몰 넣고 3몰 넣어도 여기가 뭐야? 용매가 1몰 있고 여기 2몰 있고 3몰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농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라울이 알아낸 건 뭐냐면 용질의 몰 분율이라는 건 됐니?
무슨 뜻이야? 전체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비. 알겠니? 그러니까 전체 몰 분율이라는 건 뭐야? 총 용매 플러스 용질. 총 뭐가 돼야 돼? 그냥 용매 플러스 용질을 용액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알아듣죠? 그래도 됐니? 용액의 뭐분의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비만큼인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 총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만큼 뭐가 내려가는 거야? 뭐가 내려가는 거야?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라고. 그냥 용질의 몰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용질의 몰수만큼 높아지면 그게 무조건 농도가 증가했나? 그건 아닐 수 있잖아. 용질의 몰수가 증가한 만큼 용매의 몰수도 증가하면 그 농도가 안 변하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뭐게라는 거야. 바로 뭐야? 농도라는 말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기압 내리면 뭐에 비례한다고? 전체 용액의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비만큼 내려간다고.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아니면 외우시든지 됐어요? 즉 뭐에 비례한다고?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게 몰 분율이야. 용질의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 알죠? 몰 분율이라는 건 전체 몰수에 네가 차지하는 몰수야. 알겠어요? 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이걸 반대로 하면 이 말도 되겠지. 이걸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하면. 그럼 잘 봐. 용액의 몰수는 얼마야? 나 봐. 이게 물이야. 이게 용액이야. 됐어요? 그럼 봐라. 지금 이 말은 용매 여기 용매에 뭐가 돼야 돼? 증기압이야. 용매의 증기압이야.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냐라는 거지. 용액의 증기압, 온도가 같을 때 용액의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냐라는 거지.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야? 이렇게. 그럼 증기압이 얼마 내려갔냐는 거잖아. 됐니? 얼마 내려간 거야? 요만큼 내려간 거지. 됐니? 그럼 요만큼 내려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 혼자 있을 때는 됐니? 전체 몰 분율이 얼마야? 전체 몰 분율이. 전체 용액의 몰 분율, 용질도 나지. 얘는 몰 분율이 1인 거야. 알겠니? 근데 용매 플러스 용질에서의 몰 분율이지 얘는. 근데 용질은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 용매 중에 내가 차지하는 비만큼 뭐가 돼야 되겠어? 내려간단 말이야. 다시 말 못 알아듣는 친구들 봐. 여기는 좀 쉽게 저거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하는 거야. 이게 물 100%야. 됐니? 근데 물이 여기서는 얼마야? 80%라고. 그럼 물 100%가 증발하는 거하고 물 80%가 증발한 거하고 어디가 더 많이 증발됐겠어? 그래, 물 100%가 훨씬 더 증발이 많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물 80%는 얼마야? 증발량이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증발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물 분자수가 더 적겠지. 얼마만큼 적어야 돼?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몇 개 있다면 10개 있다면 여기 몇 개 있으면 되겠어? 8개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만큼. 몰 분율은 무조건 얼마야? 전체 용매분의 전체의 몰 분율에 대한 용매 몰 분율이니까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알겠니? 여기다가 퍼센트만 곱하면 그게 퍼센테이지잖아. 원래 몰 분율에다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테이지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용액의 한 방에 뭣도 구할 수 있어? 증기압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순수한 용매 곱하기 용매만의 몰 분율을 하면 내려갈 거란 말이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되지? 됐어? 다시 봐봐. 이게 순수한 물이래. 이게 순수한 물이면 여기에 물 분자가 100개 들어왔대. 근데 여기에 설탕물이 됐대. 설탕물이 된 거야. 됐네? 그럼 여기 물 분자가 80개 있대. 알겠니? 80개 있다고. 그럼 80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증기압이 더 작아졌겠지? 왜 작아졌냐고. 왜 작아졌어?
여기서 이만큼 설탕의 용질이 차지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20% 줄어들었겠지. 왜 20% 줄었냐고? 여기는 전체에 있는 용질보다, 자, 전체에 있는 물 분자의 몰 분율보다 여기 있는 물 분자의 몰 분율이 얼마야? 그래, 80%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긴 100% 물인데 여기는 80%만 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식으로 쓰면 용매의 몰 분율 B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됐어요? 됐니? 내 말 이해됐어? 여기서 조심할 건 얘가 전체 용매고 여기도 용매의 몰 분율이야. 여기는 증기압 내리님이니까 여기서 용매의 용질의 몰 분율만큼 증기압이 내려갈 거고. 내 말 이해됐어요? 됐죠? 식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보려면 그래도 계산해야 되는 거야. 몰 분율. 몰 분율 전체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비.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이고 전체 몰수에 대한 용매의 몰 분율. 그러면 전체 용매의 몰 분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책에 식도 이렇게 써 있어. 됐니? 그래서 전체 몰수에 대한 용매의 몰수.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 전체 몰수에 대한 용질의 몰수, 전체 몰 분율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물론 당연히 용매와 용질의 몰 분율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이 차지 비율이니까 너 거하고 내 거하고 합치면 차지 비율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훨씬 더 쉬워.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럼 이게 뭐야? 전체 용액 중에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 여기다 100% 하면 니네 말대로 하면 여기다 100% 곱해버리면 이게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그러면 용매하고 용질을 더하면 요 차지 비율과 요 차지 비율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되겠어? 100 나와야 되는 거 똑같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몰 분율 헷갈릴 거 없단 말이야. 전체 몰수에 대한 너의 몰수비. 됐니? 그게 용매냐 용질이냐의 차이인 거고. 그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몰 분율은 그냥 그 새끼의 100분율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문제부터 중요해져. 여러분들이 몰랄 농도 빨리 갈게. 이제는 조금 바빠져서 몰랄 농도입니다. 자, 몰랄 농도는 암기하셔야 돼. 새로운 농도가 다시 나온 거야. 몰랄 농도는 새로운 농도가 나온 거야. 여기서만 써. 왜 그래? 우리는 모든 농도를 뭐라고 쓴다고? 몰 농도를 쓰는 거야. 모든 농도는 다 몰 농도를 쓰는 거야. 몰 농도 기준이 뭐지? 용. 조심해야지. 아니, 다시. 됐니? 몰 농도의 기준이 뭐지? 용. 매, 용질, 용액. 용액. 1리터 속에. 됐니? 몇 몰 있어?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몇 몰 있어? 이게 바로 뭐야? 몰 농도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을 할 건데 끓는 점이라는 건 온도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면 뭐가 문제가 돼야 돼?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해. 얘가 기준이 부피니까 됐니? 문제는 요 부피가 온도에 따라 변해버리는 거야. 그럼 온도에 따라 변하니까 이 몰 농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야?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도씨의 1몰 농도짜리 용액은 30도씨의 1몰이 아니란 말이야. 20도씨의 1몰 농도짜리는 50도씨의 1몰 농도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뭐가 변할 거야? 온도에 따라서 뭐가 변해버려? 몰 농도가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의 가장 취약점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야. 온도에 따라 변한다. 이런 가장 최약점이 있는 거야, 얘가 온도에 따라 가장 크게 변하는, 가장 큰 약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배우려고 하거든. 그래서 얘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농도가 하나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몰랄 농도가 돼야 되는 거야. 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몰랄 농도가 되는 거야. 몰랄.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쓸 때는 몰 농도를 갖다가 라지엠을 쓰고 몰랄 농도를 스몰L로 약자를 쓸 때가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몰랄 농도 스몰M, 몰 농도 라지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몰랄 농도의 기준이 바로 뭐냐? 이제 중요해졌지? 몰랄 농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용매야. 이게 되게 조심해. 얘는 기준이 용액이었던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매 기준이야. 용매. 1kg 속에 용매 1kg 속에 용질의 뭐가 돼야 돼? 용질의 몰수가 돼야 되겠지. 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식으로 쓰면 뭐 할 수 있냐면 봐. 몰랄 농도가 스몰 m으로 쓸게요. 몰랄 농도는 봐. 용매의 질량이지. 용매야, 용매. 용매 1kg 속이야. 용매. 질량분해. 잘 봐.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지. 근데 이게 뭐야? 용질의 몰수지. 용질의 몰수는 다시 뭐가 될 수 있어?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용질의 질량이겠지. 용질의 질량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뭘 가지고 몰랄 농도 가지고도 분자량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지. 몰랄 농도 가지고도 분자량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몰랄 농도 알고 뭐 알고 용질의 질량을 주면 됐어요. 물론 당연히 용매 질량은 1kg이니까 어차피 봐. 얘하고 얘를 합치면 뭐가 돼야 돼? 용액이 된다. 용액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몰랄 농도 주고 용액의 질량을 주면 그 용액을 용매와 용질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 나눌 수 있어? 나눌 수 있겠지. 됐니? 그럼 이거 주고 용액이 어쩌고저쩌고 주면 이거 준 거니까 분자량 구할 수 있겠지. 맨날 분자량 구하는 거야. 화학의 시작과 끝이 뭐야? 분자량 구하는 거야. 분자량 구하는 거야. 근데 주로 분자량 구하는 게 우리 앞단원인 화학 1에서 했던 거고 이쪽에서는 뭐 분자량 구하는 걸 잘 안 하는데 몰랄 농도하고 몰 농도 주면 몰랄 농도와 몰 농도 가지고 맨날 분자량 구하는 문제 나와. 맨날 분자량 구하, 맨날 분자량 구하래.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 뭐야? 용매 1kg 속에 있는 용질의 몰수. 다시 몰랄 농도가 뭐야? 용매 1kg 속에 됐니? 용질의 몰수. 됐죠? 아주 쉬운 거야. 해볼까? 뭐 아주 심심한데. 용액 얼마일까? 40%야. 끝난 거야 그러면. 40%야. 아 그럼 용액 40%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용매 몇 그램? 용매 몇 그램? 100g. 아, 소리. 용액 100g. 그럼 용액 100g 속에 그러면 용질이 몇 g이라는 거야? 용질이 40g이라는 거잖아. 퍼센테이지라는 건 용액 100g 속에 용질의 질량비잖아. 그럼 용매가 몇 g이야? 60g이겠죠. 됐잖아. 그럼 얘하고 얘 알아줬잖아 내가 지금. 됐니? 그럼 나한테 뭐만 주면 돼? 얘만 주면 분자량 구할 수 있지? 또는 분자량을 주면 뭐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퍼센트 농도를 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용액과 용매의 질량비를 줬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접 몰랄 농도를 구하는 건 이 교육 과정이 아니라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끓는 점 오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끓는 점 오름. 그리고 그 끓는 점 오름 하려면 몰랄 농도가 필요한 거야. 그럼 몰랄 농도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랄 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몰랄 농도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자, 시작합니다. 끓는 점 오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제. 나는 몰랄 농도가 뭔 줄 알았어. 됐니? 그러면 나는 끓는 점 오름을 설명할 수 있겠어. 아주 쉬운 거야. 너네 끓는 점 오름 아까 배워서. 자, 간다. 이거 하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야. 요게 증기압력이야. 그럼 봐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압력이고 요게 용매고 요게 용액이니까 이게 용매의 증기압력, 이게 용액의 증기압력. 그럼 요 차이를 뭐라 그래 우리가?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보자. 그러면 여기를 1기압이라고 하자. 외부기압 1기압이야. 그럼 외부기압일 때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TB가 돼야 되겠지. 요게 순수한 용매에 뭐가 돼야 돼? 순수한 용매에 뭐가 돼야 돼? 끓는 점이 돼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됐어? 용액이 됐지. 용액이 됐더니 여기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진 온도가 여기서 TB 프라임이 된 거지. 그럼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 그래?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만 알면 이 밑에 건 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쉽단 말이야. 그러면 이 끓는 점 오름 요 델타 됐니? T는 뭐가 관련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외울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암기할 거 첫 번째 자 외울 거야. 잘 봐. 그냥 외울 거야. 첫 번째 아까 했지?
비전해질 용질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비전해질 용질에 대해서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야? 녹말, 포도당 이런 건 가능한데 소금, 염화나트륨 이런 거 안 돼. 두 번째, 비휘발성도 안 돼. 비휘발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됐니? 내가 용액을 만들었는데 액체 플러스 액체도 뭐야? 용액이지. 액체 플러스 액체도 용액이야. 액체인데 잘 봐. 물 플러스 뭐 할까? 알코올. 그럼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어놨어. 됐니? 그럼 이때 얘 농도가 얼마야? 2몰랄이라고 하자. 2몰랄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는 알코올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 그럼 뚜껑 열어놔 버리면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알코올 다 날아가 버려. 그럼 시간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처음에 뭐야? 얘가 2몰랄 농도라고 그랬었는데 뚜껑 열어놔 보면 조금 이따 1.8몰랄 농도. 조금 더 많이 열어놓으면 어때? 1.2몰랄 농도. 조금 있으면 어때? 1몰랄 농도. 그러니까 휘발성 용액은 이 실험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지 알아서 뭐야? 휘발이라는 말 알지? 지가 날아가 버리니까. 휘발성이 있지? 알겠니? 니네 석유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래? 석유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 휘발유라 그런다. 알겠니?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휘발성이라는 단어 쓴다. 휘발성이라는 말 써 안 써? 됐니? 많이 쓴다. 쟤는 휘발성이 강해서 뭐야? 머릿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날아가 버렸다는 소리야. 알겠니? 저 새끼는 휘발성이 졸라 강해. 알아들었니? 어때? 알아들었대. 그 다음에 뒤돌아서 물어보면 어때? 모른대. 아까 알았다며. 아, 참, 너 휘발성이 강한 아이였지? 됐니? 세상 편리하게 사는 애들이 있어. 알겠죠? 처음 들어보는 말인 줄. 너는 내가 지어낸 말 아니야, 임마. 진짜 있는 말이야. 이것들이 진짜 있는 말이야. 알겠니? 그거 조금 더 버전이 센 게 뭐야? 저 새끼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뜻이야. 근데 기억력하고 휘발성하고 좀 다른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늘 표정이 근데 카우스가 지어낸 말 같은데 아니거든요. 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조건이 뭐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에 대하여. 자, 지금부터 간다. 끓는 점 오름은 온리 뭐에 비례? 뭐에 비례? 몰랄 농도에 비례.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에만 비례하는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 암기야. 이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와 무관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 너희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니? 잘 봐. 설탕물 됐니? 1몰랄 농도짜리나 됐어요? 두 번째 뭐 할까? 녹말 수용액 녹말 1몰랄짜리나 또 뭐 할까? 요소 수용액 1몰랄짜리나 됐니? 녹말 수용액 됐니? 설탕 수용액 요소 수용액 그러니까 용매는 누구야? 수용액이니까 용매 물 용질은 누구야? 각각 근데 농도가 몰랄농도 같지? 그러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몰랄 농도와 같으면 이 새끼들의 끓는 점 오름량은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러면 각각 얘네들의 끓는 점 모두 뭐다? 같다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얘는 뭐 할까? 녹말 2몰랄 농도야. 됐니? 그러면 얘하고는 됐니? 몰수가 몇 몰? 얘 2몰랄이야. 얘도 2몰랄, 얘는 1몰랄이야. 얘는 2몰랄이겠지. 됐니? 그럼 누가 끓는 점 오름이 커? 얘가 더 큰 거야. 선생님이 용질의 종류가 다른데요? 상관없단 말이지. 용질의 종류랑 무관하게 누구에게만 비례해? 용질에 몰수에만 비례하는 거야. 두 번째 겁나 중요한 거야. 우리 책이 너무 설명을 복잡하게 해놔서 됐니? 자 간다. 됐어요? 자 너 지금 나의 외모를 질투해서 못 보는 거지?
제가 몸매는 굉장히 괜찮아. 헬스 보이인데 왜 얼굴이 좀 떨어져가지고 자식이. 나는 못 봐. 그랬더니 자식 얼굴만 잘생겼으면 그 몸매에 그 딱 괜찮은데 아깝다. 다 가질 수는 없어, 그지? 선생님처럼 물론 다 가진 사람도 있긴 한데 봐. 됐니? 됐니? 얘도 하자. 됐니? 물 플러스 설탕 1몰랄 농도. 식용유 플러스 설탕 1몰랄 농도. 됐어요? 뭐는 같아? 농도는 같지? 용질의 종류는 같지? 농도도 같지? 얘네들의 끓는 점 오름은 달라. 됐니? 끓는 점 오름은 누가 결정해? 용매의 종류가 결정을 해. 알겠니? 그래서 용매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 오름은 다른 거야. 근데 아까 봐. 용매가 같았을 때 됐니? 끓는 점 오름은 뭐에 비례해?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마. 식으로 쓰는 순간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용질의 종류랑 무관하구나. 용질의 몰수에만 비례하는구나. 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이거를 주어주는 거야. 바로 오름상수야. 즉 오름상수인데 외울 필요 없어. 됐니? 끓는 점 오름에서 오름상수는 됐니? 누가 결정해? 용매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잘 봐. 끓는 점 오름상수라는 건 1몰랄당 몇 도 올라가서 끄느냐야. 그럼 봐라. 물의 끓는 점 오름상수는 0.51도씨야. 이 말은 물은 1몰랄당 0.51도씨 올라가서 끄는 거야. 그럼 봐라. 아까 이제 봐. 선생님이 했던 거. 1몰랄 수용액이야. 1몰랄 수용액이야. 몇 도씨에서 끓어? 100.51도씨에서 끓어. 됐니? 그럼 얘가 2몰랄짜리야. 2몰랄짜리야. 그럼 몇 도씨에서 끓어? 1몰랄당 0.51도씩 끄니까 2몰랄이면 1.2도 올라가서 끓을 거 아니야. 그럼 1.2도면 101.2도에서 끓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됐니? 5몰랄 농도짜리야. 5몰랄 농도짜리면 소점 띄자. 5, 25, 2.5도 올라가서 끓을 거야. 그럼 102.5도에서 얘는 끓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잘 봐야지. 얘가 설탕이고, 됐니? 얘가 녹말이고, 됐니? 얘가 요소고, 설탕 수용액, 녹말 수용액, 요소 수용액인 용액이야. 그럼 용질의 몰수랑은 관련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같은 몰 농도래도 얘가 에탄올이야. 됐니? 근데 에탄올의 끓는 점 오름상수는 1.23도씨야. 그럼 이 새끼의 오름상수가 어때야 돼? 얘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게 에탄올 수용액은 1몰랄당 약 1.2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2몰랄당은 얼마야? 2.4도 올라가겠지. 됐니? 3몰락이면 3.6도 올라가겠지. 뭐. 4몰락, 5몰락이면 됐니? 그 몰랄 농도당 증가. 너무 쉬운 거야. 뭐랑 상관이 없어. 용질의 종류와 무관한 거야. 그래서 그걸 알면 되지. 이걸 식으로 굳이 쓰면 오름상수는 됐니? 끓는 점 오름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오름상수. 이걸 KB라 그래. 됐니? 이게 오름상수. 곱하기 뭐에 비례한다고?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건 용매의 종류가 결정하고 용질의 몰수가 비례하는 거지 용질의 종류랑 관련이 없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하면 어느 점 내림도 똑같겠지? 어느 점은 잘 봐. 어느 점은 됐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삼중점 배울 때 똑같은 거야. 설명 다 안 해.
여기서도 어렵네. 마찬가지잖아. 봐. 물이야. 됐어? 자, 봐. 이게 순수한 물이야. 됐니? 물, 여기가 물. 얘가 얼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수증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1기압이야. 됐어? 그럼 이게 어느 점이 돼야 되겠네? 이게 0도씨야. 됐니? 요게 그럼 몇 기압이 돼야 돼? 1기압이고 저게 100도씨야. 됐어요? 그러면 물에서 수증기로 되는 거 요걸 무슨 점이라 그래? 끓는 점. 물에서 얼음 되는 거 요거 무슨 점이라 그래? 어느 점이 돼야 되겠지? 됐니? 이게 순수한 뭐야? 물에 됐니? 이걸 뭐라 그래? 얘가 융해곡선, 이걸 기화곡선, 이걸 승화곡선. 근데 설탕물이 되면 이렇게 되게 좀 똑같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프가 좀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봐라. 요게 뭐가 돼야 돼? 요만큼이 뭐가 돼야 돼? 끓는 점 오름. 됐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뭐가 돼야 돼? 어느 점 내림. 어느 점은 내려갔을 때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얼어. 1기압일 때. 내가 말 안 하면 1기압이 기준이야. 됐어요?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근데 소금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그럼 나 낮은 온도씨에서 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순수한 물만 0도씨에서 어는 거야. 그래서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됐니? 오늘이 영하래. 가끔 물어봐. 내가 영하래. 오늘 영하 3도래. 됐니? 근데 원주천에 런닝하러 갔는데 오늘 영하 3도를 했는데 원주천이 안 얼어 있어. 오늘 영하라 그랬는데 원주천이 왜 안 얼어 있지? 선생님, 오늘 제가요 영하 5도일 때, 영하 5도야, 영하 5도일 때 원주천을 뛰었는데 안 얼었던데요? 0도씨에서 얼어야 되잖아요. 그 고1까지는 통과. 알겠니? 너 고2 때 이거 배웠는데 영하 5도 때 원주천이 왜 안 얼었냐고 와서 따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원주천 순수한 물이야? 아니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뭐가 들어있겠어? 용질들이 녹아있겠지? 알겠니? 뭐 황새 똥도 녹아있을 거고 뭐 물고기 똥도 녹아있을 거고 오염물질도 좀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농도가 되게 진하겠지? 어느 점이 낮아졌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굉장히 큰 용액 누구? 바닷물. 알겠니? 바닷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매우 낮은 온도에서 오는 거지. 알겠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정도에 저기 어디? 서해바다 얼었다.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커가지고 그 서해가 영하 20몇 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인천 저쪽 어디가. 그래서 20몇 도가 되니까 바다도 얼어. 왜 그런 거야? 바닷물에 있는 농도가 서해바다가 좀 묽어. 동해바다가 더 짜다. 뭐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동해바다가 더 짜고 서해바다가 좀 묽은 바닷물이야. 서해바다가 얼었어. 알겠니? 어느 점 내림인 거지. 설명 안 해도 돼. 어느 점 내림이나 끓는 점 오름이나 똑같아. 뭐에만 비례해? 용액의 몰랄 농도에만 비례해. 됐니?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은 어느 점 내림 상수가 있어. 그럼 그 상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용매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물에 어느 점 상수값이 주어져야 돼. 우리가 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지. 물에 어느 점 상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 물에 어느 점 상수가. 그래서 물에 어느 점 상수가 얼마라는 거야? 1.86도씨야. 됐니? 소점 하나만 띄자. 그럼 약 1.8도씨 내려가서 어는 거야. 그러면 물은 1몰랄당 1.8도씨 내려가서 얼어야 되니까 1몰랄이면 몇 도씨에서 얼어야 돼? 마이너스 1.8도씨에서 얼어야 되겠지. 왜? 0도씨에서 얼어야 될 새끼가 1몰랄이면 1.8도씨 내려가서 얼어야 되겠지. 만약에 3몰랄이면 5몰랄이야. 오우. 됐니? 그러면 5몰랄짜리 뭐라 수용액이야. 그럼 수용액이니까 용매가 누가 돼야 돼? 물. 5몰랄이니까 1몰랄당 1.8도야. 5몰랄이 몇 도 내려가야 돼? 9도 내려가야 돼. 9도. 9도가 내려가서 얼어야 되니까 5몰랄만 돼도 영하 9도 돼서 내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 어느 점 내림도
누가 결정해? 용매의 종류가 결정해. 그걸 바로 뭐라 그래? 어느 점 내린 상수가 결정한다. 그러고 뭐에 관련이 없어? 그렇지. 용질의 몰수가 다시 용질의 종류가 관련이 없고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용액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고 매우 진한 용액은 매우 높은 곳에서 끓는 거고. 이해됐죠? 어디 가서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한겨울에 왜 한강물이 안 얼었지?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왜 그러겠어? 예전에, 자, 봐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선생님, 지구가 온난화됐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됐어요? 6.25 때 사진을 가끔 봐. 유튜브나 무슨 역사 공부할 때 6.25 때 사진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한강 있지? 한강을 사람이 걸어서 가는데 한겨울에 그때 이제 아픈 역사로 뭐야? 우리가 그 한강 철도를 어떤 사람이 폭파시켜 버려. 사람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한겨울에는 한강이 꽁꽁 얼어서 됐니? 소달구지에 사람들이 타고 지나가는 것들이 사진에 몇 장 컷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한겨울이 돼도 한강이 거의 얼지 않거나 얼어도 매우 살얼음이 얼어 그냥. 그래서 돌멩이 같은 거 던지면 얼음이 픽 하고 깨질 만큼. 근데 옛날에 50년 전에는 소달구지를 끌고 갔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아, 선생님 굉장히 지구가 온난화됐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난화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 지구가 좀 따뜻해져서 자라나. 이러면 되는 거고. 고2쯤 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아유, 이 무식한 새끼야. 알겠니? 옛날 1950년대 한강은 어때야 돼? 그렇지. 순수한 물에 가까웠겠지.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었겠지. 있어봐야 동물의 똥오줌밖에 더 있었겠어. 우리가 화학적 사용을 거의 1950년까지 한 적이 없다고. 비료도 화학적 비료가 없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때? 한강 주변에서 수많은 뭐가 들어가? 그렇지. 오염물질이 들어간다고. 지저분하다고. 뭐 공장 폐수도, 생활 폐수도, 기타 등등등등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옛날 한강물에 비해서 지금 한강물이 어떻게 돼? 어마무시하게 어때야 돼?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렇게 과학을 접근해 가야지. 선생님, 야, 우리나라 졸라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니? 서울에 가면 서빙고동이라고 있어. 서빙고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서빙고. 빙고는 뭐야? 얼음 창고. 알겠니? 서빙고, 동빙고가 있었어. 얼음 창고가 있었어. 조선시대 때 거기가 서빙고가 얼음 창고야. 그러면 그 얼음은 언제 캐는 거야? 한강이 1m 얼었어. 알겠니? 우리 자료에 보면 한강이 어는 게 1m가 얼었대. 그러면 조선시대 때 그거를 잘 잘라서 서빙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임금님은 여름에도 때 그 얼음으로 음식을 드시거나 얼음으로 마찰 냉수욕을 하시거나 그랬단 말이야. 1m가 얼었대. 근데 지금은 10cm도 안 얼어. 됐니? 됐어? 말이 너무 멀리 갔다 왔다. 바쁘 죽겠는데. 됐니?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서빙고, 동빙고. 이거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식을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아까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오름을 이용해서 분자량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지. 왜 그런지 봐. 방금 전에 내가 굳이 식을 써주면 이게 끓는 점 오름이잖아. 끓는 점 오름은 뭐가 있겠어? 오름 상수. 얘는 지금 뭐야? 내림 상수를 써놨네. 됐니? 이건 어는 점 내림 상수야. 얘는 상수야. 됐죠? 근데 봐봐. 됐니? 오름 상수를 하자. 됐니? 쌤 봐. 아까 너희들이 내가 어느 점은 좀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 헷갈릴까 봐. 됐니? 끓는 점 오름 상수로 해볼게. 됐니? 그럼 끓는 점 오름 상수인데 물에 어는 아이씨. 물에 끓는 점
오름 상수가 0.51도씨야. 근데 지금 봐. 얘가 몇 몰이 올라갔는지 끓는 점 오름을 알아. 됐니? 근데 내가 끓는 점 오름 상수를 알지. 됐니? 그러면 내가 몇 몰 올라갔는지 알고 내가 오름 상수를 알면 내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몰랄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이냐면 얘가 0.51도씨니까 1몰랄당 0.51도씨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2도씨가 올라갔어. 됐니? 0.02도씨가 올라갔지? 그럼 너네 자동으로 뭐하라? 식 쓰지 말고 그 용액은 지금 몇 몰랄이라는 걸 알아. 2몰랄이라는 걸 자동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2몰랄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아까 했잖아. 몰랄 농도는 뭐분해? 용매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뭐가 돼야 돼? 몰수비지. 근데 용질의 몰수비가 뭐가 돼야 돼? 용질의 뭐분해?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일 거 아니냐고. 됐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하고 얘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얘를 알 수 있을 거고, 얘를 알고 나한테 뭘 주면, 얘하고 얘를 주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분자량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알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알면 그냥 봐. 저 식을 쓰는 건 되게 멍청한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내가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을 알면 나는 자동으로 뭘 알아? 그 용액의 몰랄 농도를 아는 거라고. 그럼 나는 몰랄 농도를 알면 됐니? 그 몰랄 농도 속에 나는 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분자량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식으로 쓰면 요 딱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이걸 외워서 푸는 놈들은 힘들겠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나는 뭐만 알면 돼. 분자량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겠구나?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구나. 근데 몰랄 농도는 뭐만 주면 되겠어? 그렇지. 얼마의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만 주면 나는 자동으로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상수는 뭐 해야 되니까? 주어주는 값이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상수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어주는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데 대해서 오래 걸렸는데 아주 쉬운 것만 한 거란 말이야.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 뭐에 비례한다고?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고. 외울 거 뭐하고는 관련 없다고? 그래, 용질의 종류랑 무관.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면? 용매의 종류가 달라지면 오름 상수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리면 달라져야 되겠고. 이게 아주 단순한 거야. 됐어? 지금 내가 오늘 수식 몇 개 썼는데 너희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어. 물론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수식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선 지식 후 암긴 거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선 공식 후 이해. 이건 안 돼. 알겠니? 선 이해하면 공식은 만들어 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와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